2022년 8월 13일에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셨죠? 어째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지금은 전 당대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였던 인물이 저렇게 정통 보수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를 갈듯이 씹어먹겠다. 하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도 쓰기는 그 비슷한 말을 쓰기도 했지만 거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놀라웠습니다. 정통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증오심이 가득할까? 이번 이준석의 기자회견문에서 보수라든지 보수 정당을 증오하는 유승민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1년 거의 내내 리마연에서는 국민의힘 부정경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투표지 바꿔치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공정하다. 물론 언론까지 동원된 그런 부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이준석에게는 유승민밖에 없었구나. 변함없이 유승민이었구나. 우리 모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유승민 전 의원이 북콘서트에서 이준석이 중징계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서 분개했죠.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공정도 상식도 없다. 이렇게 분노한, 물론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신문마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특히 7월 9일자 조선일보는 바로 그랬습니다. 이준석의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또 기자회견 그 영상도 직접 봤는데 이러고 보니 또다시 총선을 향해 또 대선을 향해서 신당 창당을 하겠구나. 바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은 극도로 그 증오심에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그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유승민 씨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소위 잘렸다 이렇게 됐는데 페이스북에 분노를 펼쳐 놓았습니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유승민 씨는 다른 후보들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이러면 이야기 끝난 것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 유승민의 이미지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이준석. 결국 신당이라는 것은 바른정당, 유승민 당, 이제 이런 것, 그런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폭발한 것은 쫓겨났다, 배신당했다, 보수에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뿌리가 보수였던 그 정당 그쪽에 배신당했다, 이제 그런 분노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것이죠. 이준석 씨, 당신이 보수에게 배신당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사 모두를 증오한다고 하면은, 뭐 이준석이 좌파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준석 씨가 눈물을 흘렸죠. 역시 기대했던 바 그대로 마스크로 눈물, 콧물 닦아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상당수는 이게 눈물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준석 씨가 눈물을 흘린 대목은 바로 호남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것이었죠. 호남을 향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아, 이준석의 뒷배는 호남에 있는가?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호남 정당이다 하고 선포했을 때부터 뭔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준석, 당신이 호남에 기댈 자격이 있는가? 호남도 이준석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긴 반공을 증오하는 그런 그 속마음에서, 또 그때 드러낸 표현에서 반공을 아주 증오하는 장면에서 이준석에게서는 또 송영길이 보였습니다. 송영길과 단짝으로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호남에 기댈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호남의 사위가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호남 지지율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이준석이 앞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온라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동호회도 아니고 산악회도 아니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죠.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발판으로 밟고 디디고 창당하겠다는 것이구나. 얼마 전부터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그 이준석의 지령이 내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그게 무슨 투표를 해서, 그런데 숫자가 필요해서 그랬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죠. 그래, 결국 이제 보니까 창당하려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빨리 당원 가입을 많이 시켜라,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숙주로, 거기서 국민의힘을 빨아먹고 힘을 키워서
뚫고 나간 다음에 창당을 하는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국민의힘에 빨대 꽂는 것이다. 또 이미 있었던, 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당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나가기 전에 최대한 챙겨서 보따리 싸들고 나가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난 제목대로 이야기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회견문, 이것을 중요한 부분만 좀 찾아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 지지층이 둘이구나. 그러면 보통은 이쪽 지지층이 100이면 여기도 10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중요도가. 이준석의 말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은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국가 중심의 고전적 이거는 국가 중심의 구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뒤에 거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못지않게, 그러면 못지않게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번째도 그만큼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인권이 들어갔습니다. 자유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그것도 좋지 이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 놓고는 시대가 변해가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한 태극기를 보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이 국가 중심의 인간들, 그거는 이제 구태고 노인들이고,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자유, 정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은 버리고 청년은 모여라. 그 말이다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내면 뒤에서 바로 해석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로서는 의아한 것이 태극기를 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비하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국가 중심이다. 민주적이지 않고 아주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아무것도 아닌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존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단히 삐뚤어져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극복하고 정복하고 싸워 이기고 눌러버리고 이런 뜻으로 쓴다 하는 것은 지난 리마연 방송에서 다뤘죠. 아마 그 문재인 씨의 그 담쟁이 이런 거 관련해서 때때로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할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 정당을 넘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을 가리키죠. 윤석열을 꺾고 윤석열을 밟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 윤석열을 밟아서 누르고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 윤핵관 또 국민의힘도 똑같이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의 그 다른 명칭으로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시대가 변해간다. 태극기를 보면 손이 올라가는 자들 안 되고 이들은 쳐내고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제 바뀐 새 시대. 자,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미래에 충실한, 과거는 의미 없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충실한 젊은이들, 그 사람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렇게 재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노인은 남김없이 쳐내고 청년만의 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윤핵관과 국민의힘은 불살라버리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보수라고 하는 정권에서 언제 이랬습니까? 계획경제 위주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새마을 사업을 하고 국토 개발을 하고 하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죠. 박정희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파들은 박정희는 파시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준석은 정확히 그런 관념을 따르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박정희를 치고 나온 이준석, 박정희를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07년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다. 그 전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 때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바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옳다 이러면서 얼마나 박정희라고 하는 이 보수의 그 원류가 되겠죠. 그 가장 굵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를 얼마나 증오하느냐. 이제 이준석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대는 것은 부적절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준석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밀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인 것이죠. 2007년 노무현은 왜 이걸 바꿨느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박정희의 유산이어서 그걸 갈아엎으려고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에게 우리가 물어야 하겠죠. 이준석, 너는 미국인이 성조기에 격려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섬뜩한 저 전체주의자들, 저 파시스트들 이렇게
해왔느냐.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자기 나라의 국기가 개양이 되면 경의를 표합니다. 그걸 보고 섬뜩한 전체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이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오직 대한민국의 태극기만 안 된다 하는 게 이준석이다. 바로 이래서 이준석이 쫓겨난 겁니다. 이준석은 반대한민국 주의자다. 이런 걸 보고서도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있죠. 이준석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렇다고 윤석열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올바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째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윤석열 편 아니면 이준석 편을 떠들고 있는 겁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준석이 어떤 단어들을 썼는가? 절대반지, 데칼코마니, 체리 따봉. 체리 따봉은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쓰니까 그 체리가 이렇게 엄지척하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고 해서 유명해진 것이죠.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반지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고 이럴 겁니다. 데칼코마니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이거는 미술 시간에 했던 그런 거니까. 이준석이 왜 이런 걸 쓰느냐?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룹이 대신 답변을 해주는데 이겁니다. 어이 틀딱들, 너희들은 지금 이 말도 이해 못하지? 너흰 쓰레기야. 이 늑다리들. 정말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굳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이제 40살 된 이준석이 20대 또 10대 이런 애들에게 청년의 영도 그룹, 청년 귀족들, 청년 그 정치인 카르텔 이거에 힘을 키우겠다. 그 리더는 이준석이다. 이런 것을 그냥 시그널로 내보낸 겁니다. 너희들하고 말이 통하는 건 나야. 저 노인네들, 저 틀딱들 마음껏 비웃어주자. 정말 비웃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헌정사, 우리의 역사의 일부를 이준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아주 잘 뽑아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이다.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낸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은 있다고 하고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이 부분은 5.18을 가리키는 것 같죠. 군인이 계엄을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 그의 무지함 이런 거는 논하지 맙시다.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 다음입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 사법살인을 하고
자,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이 전 대통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급기야는 그 총구를 국민에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조작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이전의 한국 헌정사 전체를 증오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조작된 거다. 그러면 6.25도 남침이라고 하겠네. 이런 정신머리라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을 지닌 자가 이준석이었다. 사실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다뤄줄 문제는 아닌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띄웠던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젊은 파워, 그래서 근 1년 동안 머리 위에 이고 다녔던 이준석이 바로 이랬다. 자, 이자가 당대표로 지금까지 온 국민의힘은 그럼 뭐냐, 그 정체성이. 우리가 이걸 다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인 일들을 앞장섰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또 저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건 그거고, 또 이준석에게 우리가 다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할 거리가. 이준석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증오하고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준석 네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윤석열, 윤핵관이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뭐 두 쪽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권성동은 반공보수가 아니죠? 이건 분명합니다. 혹시 강용석이 반공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강용석은 반공보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좌파이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참가한다고 해서 반공보수,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좌파가 분명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자기를 버린 게 보수라고 해서 보수를 증오하는데, 지금 증오하는 사람마다 다 번지수가 틀렸다. 혹시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김영삼계가 맞죠? 반공보수 아닙니다. 이준석은 적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엉뚱한 데 대고 총을 쏴대니까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무슨 반지의 제왕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랬는데, 절대 반지를 찾으려면 반지원정대에 들어가야지. 이준석은 반지 캠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라면서 나이 40에 반지의 제왕, 데칼코마니 뭐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놀이동산, 놀이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이준석 자기를 보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자기의 마음이 쓰라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 보고 욕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뛰었다.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이준석의 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준석이 원했던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이 쓰렸던 거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경선 때 지금 보면 이준석이 2번이나 도망가고 뭐 비슷하게 도장런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다 유승민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구나. 지금에 와서 이제 그랬구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준석 자기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다. 자, 윤석열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로는 자기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러니까 소위 와신 상담을 했다. 속으로 절치부심하면서 와신 상담을 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게 또 우리 그 정통 보수로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젊은 세대들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굳이 이준석 입에서 나오면 이준석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반공 이념. 그거 싫다. 그거 아닌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 다시는 그거 꺼내지 말아달라. 이러던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준석이 마약 같은 행복감에 빠졌답니다. 일단 마약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그렇게 생활이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준석이 이런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준석한테 표 찍었던 분들 반성하십시오. 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반공 이념이 썩어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준석의 그룹이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쪽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그들 여기에 유승민, 하태경 뭐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은 다시는 반공 이념을 꺼내지 말라. 이게 큰일 날 소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북측의 김씨 왕가, 지금은 김정은 일당이 망해서 그 정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쪽 끝까지 자유통일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이, 굳건한 것이 반공 이념입니다. 소련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반공은 무엇이냐? 6.25 사변을 일으킨, 흔히 동족 하는데 동족을 살상했던 저 북측 것들,
그들은 용납 못한다. 반공은 반북측 집단입니다. 이게 반공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 반대 이게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은 뭐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아니죠. 그래 우리는 반푸틴주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유학도 가죠. 심지어 이 공산주의 국가, 뭐 캄보디아 공산주의 국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이야기하듯이 바로 저 6.25라고 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상흔이 남아있는, 앞으로 그게 계속 가면서 이 반공은 계속 우리 국민의 가슴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6.25 남침이라고 하는 이거를 없애는 것은 자유통일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반공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증오하고 성토하고 야유하는 것은 아예 한국인이 아닌 겁니다. 정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이 사람은 좌파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내세웠던 세대 포위론, 뭐 이것 때문에 또 틀딱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 나왔었죠. 이 세대 포위론과 서진 정책, 경상도 버리고 우리 호남 정당한다.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이랬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준석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거 이준석 네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된 거다. 송영길이 너를 얼간히 취급한 거다. 이준석은 송영길에게 요리당한 겁니다. 속은 것이죠. 세대포위론 서진정책 이것 때문에 망할 뻔했죠. 윤석열 지지율이 왜 저 모양이냐. 친문까지 와서 도와줬는데 이 송영길의 이야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준석이 소위 보수 정당이다 하는 국민의힘의 뿌리 그쪽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봅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먼저 쳐냅니다. 노루발 못 뽑기, 삭발, 반공, 종교적 근본주의는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나경원, 황교안, 반공 이것을 증오합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혹시 전광훈 목사인가? 하여튼 이준석의 관심사는 아스팔트 깊숙이까지 아주 널리 이렇게 그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유튜버들을 욕하는데
본인이 그만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떻든 지금 나열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준석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헛다리 짚었다. 그보다 좀 심각하게 적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 이 유승민이죠. 그 사람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 린치를 했던 새누리당 또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것도 쳐낸다. 세상의 그 기준은 유승민인가 싶죠. 자, 이준석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증오합니다. 새누리당 이러면서 유승민을 대신해서 이준석이 유승민의 몸이 돼서 증오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준석을 쫓아내지 않았죠. 사실 이준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과거에 무슨 탄핵을 한다 이럴 때는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분이 딱 떨어진 3월 초, 그때부터는 이제 약자의 입장에 있죠. 곤궁한 입장에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수감돼 있는 이쪽을 그냥 과감하게 쳐낸 게 이준석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죠. 용기가 아니고 뭔가 모를 증오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송된 어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자기적인 모습, 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보수 정권을, 보수 정당을 이준석은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 반공보수, 정통보수, 대한민국 헌정사, 소위 민주화 시대 이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깡그리 부정하고 거기에 적개심을 이렇게 불태우는 이준석.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준석은 이번에 그 인권, 북한 인권 문제로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어민 북송 사건을 간단하게 북풍의 나발불기라고 했습니다. 정치쇼다 이렇게. 이거는 민주당과 똑같은 시각이고, 이렇다면 이준석은 이제는 송영길의 아바타구나. 이준석은 여러 가지 성격을 띤 아바타구나. 유승민의 아바타요, 송영길의 아바타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준석의 북한에 대한 그 생각, 반공을 저렇듯이 성토하는 이준석이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틀자 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은 내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통일부에서 북한 방송을, 북한 방송뿐 아니라 북한의 그 정보,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문서, 신문,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 개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임하연 방송했죠.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6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민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는 차단을 없애자고 했다. 어디를 들여다보냐 하면은 북한 방송, 북한이 선전선동용으로 내놓은 그런 사이트에 접속할 때 유해 사이트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죠. 이거 차단을 풀자고 한 게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북한 방송을 우리가 들여오고 북측 사이트를 막지 말고 풀자. 그들이 그걸 왜 비용 들여가면서 내보내느냐 하면은 선동하려고 내보내는 것이죠. 이준석도 그래서 거기에 세뇌된 자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북한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앞에다가 이제 우리는 북한 거를 봐도 좋다 하고 그걸 보여주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반공을 저렇게 반공에 이를 가는 이 땅에서 반공을 없애버리자 하는 이준석이 북한의 신문, 방송, 저작물을 다 우리가 들여오자.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경고하고 차단하는 거 치우고 찾아 들어가서 북한의 세뇌 방송 듣게 하자. 이거는 성격이 분명한 겁니다.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공에 치를 떨지 말기나.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 이준석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신당 창당일 텐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 후에 질문 답변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승민과 신당을 창당할 거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준석의 말은 내놓고 할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본인의 답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래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유승민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나 이준석 역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들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윤핵관 저거 합쳐봤자 10%도 안 된다. 신당 창당할 거냐 하는데 이 정도 답을 했으면 분명한 것이죠.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이준석의 역사가 뭡니까? 보수에서 잘 알고 있듯이 배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 창당했습니다. 물론 2016년 그 탄핵 정국에는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먼저 뛰쳐나갔다. 그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 이번에는 이준석은 탄핵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준석 자기가 탄핵되니까 창당하겠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2022년에는 유승민 포함해서 이준석 이 자기들이 배 밖으로 내던져졌다 하는 겁니다. 쫓겨난 것이죠. 상황은 2016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들이 지금 타고 있는 선박 그 배가 어떤가? 이거 견고합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동이 자주 꺼져서 그게 문제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침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배 자체는 대단히 튼튼합니다. 다만 윤석열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기어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다 아주 꺼져버리는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 이준석은 신당 창당 그거 아니라고 언론에 막 뿌려놓고, 그 전에 그렇게 나왔죠. 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본인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 말을 번복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기자가 2023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인가, 당대표에 재도전할 건가 이렇게 물었는데 출마 안 한답니다. 생각 없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내년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를 비틀어서 아마 2022년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서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당대회 할 거다. 내가 다 안다. 그럴 바에는 더 빨리 해라. 자, 6개월 당원권 정지 그 기간 안에 할 거니까 더 빨리 해라. 자기는 생각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랬습니다. 더 빨리 가처분 기각되면 더 빨리 전당대회 해라. 국민의힘의 모든 탓을 던지면서 본인이 출마할 생각 없다는 것이죠. 신당 창당하면 국민의힘과 다른 당을 만들 건데 이 당에 전당대회 나갈 일 없죠.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본인의 계획을 밝힙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다. 마치 당대표가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당대표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네가 뭔데? 이거 생 거짓말인 겁니다. 이준석은 그럴 권한이 이제 없습니다. 징계받고 나서 당원 자격이 잘리기 전까지는 그냥 평당원인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안에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정당 활동을 주도할 그런 자격이 이준석에게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제 당대표가 아닌 것이죠. 비대위 전에도 이미 징계 나왔을 때 6개월 동안 당원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네 패거리를 가지고 당대표 노릇을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평당원이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따랐겠습니까? 당대표라고 믿은 것이죠. 속은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 겁니다. 이준석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준석 말은 당대표도 아니면서 우리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치 어떤 당의 당대표처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 활동을 하려는구나. 국민의힘 밖의 정당 활동을 하려는 거구나. 이러면 그 온라인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닌 어떤 다른 당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겠다는 그 온라인 정당 활동, 그게 뭐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다. 이거 국민의힘 당 업무였다. 이거 알 수 있죠? 그걸 누가 하느냐? 당대표가 할 수 있었다.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려고 했던 일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닌 징계받고 있는 평당원, 당원 자격도 지금 정지돼 있는 이준석이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당원의 소통 공간, 이걸 만드는 건데, 이준석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평당원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죠. 여기 우리 이준석이 중병에 걸렸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가 당대표였잖아? 당대표 누구였어? 당대표는 이준석이지, 내가 이준석이야. 그러니 이준석은 당대표지. 그러니 내가 당무를 볼게. 내가 국민의힘 당무는 내가 보는 거야. 따라가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그냥 두면 국민의힘은 자기 당 안에서 다른 당을 운영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평당원 이준석이 독단으로 자기 패거리를 따로 만들어서 모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당대표 노릇을 하는 온라인 정치 활동 공간을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거 벨라도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권한 없는, 그러니 국민의힘 나가서 이런 거 만들면 벨라도 되는 거죠. 결국 그겁니다. 이준석의 팬클럽, 그 사람들 모여라.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모인 자들을 그 발판으로 창당하겠다는 거다. 이제 그것이 보입니다. 이번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윤핵관들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과 다른 거냐? 대통령 따로 윤핵관 따로인 거냐? 이러니까 지난번에 노출된 메시지에 많은 함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활동하는 거다. 윤핵관은 그러면 욕먹을 일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을 배신해서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똑같아서 하는 거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도 윤석열이 싫다. 이걸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이준석. 그게 오늘 그가 보인 태도입니다. 아주 비겁하다. 사실은 겁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이준석 둘의 관계는 끝난 것이죠. 이준석, 윤석열 탄핵하겠다고 얘기해. 아니,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그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청년팔이 하면서 이제 40대 아저씨인가? 패기 있게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거 이준석, 윤핵관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심기경호,
뭐 심기 보좌 이런 걸 한다 하면서 윤핵관 호소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바로 이런 이준석은 윤핵관 신청자에 불과하다. 이름 올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준석은 윤핵관을 공격한다 이러면서 실은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비겁하니까. 이미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냈듯이. 그런데 윤석열을 공격하는가 싶으면 국민의힘을 공격합니다. 아, 창당할 거니까 이거 버리고 나갈 숙주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을 그 뿌리까지 이렇게 캐가면서 송두리째 공격을 하는데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공격했습니다. 정통 보수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징계를 받기에 이른 그런 주된 사건은 바로 경찰 수사가 되겠죠. 경찰 수사에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의 답이 이겁니다. 뜬금없이 뇌물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준석은 한 번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닌데 뭘 보고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리마연에서 바로 직전에 방송할 때 이야기했죠. 이게 네가 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한다. 심지어 주객을 바꿔서 상대편 이야기를 대고 한다. 뭐 왕이하고 박진 사건에서도 그러했고 끝끝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약속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준석이 지금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자백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닌데 돈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다라고 한 거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건 그렇고 뇌물죄 적용 대상은 본인이 공무원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이준석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은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죄명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를 뇌물죄로 엮어봤자 내가 돈을 받았다 하는 것은 뇌물은 성립이 안 될 텐데 하는 뭐 그런 자신감, 뭐 그런 경찰을 걱정해 주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뉴스에서 이준석은 창당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기자회견을 보면 창당 분위기가 아주 강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근래 한 며칠 사이에 이 유승민, 이준석 창당 분위기를 띄우는 뉴스 이것도 적지 않게 나왔죠. 지난 조선일보 보도인데 8월 10일에는 조선일보가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8월 6일에서 8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 리서치가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이제 새로운 당대표는 누구일 것 같냐, 누가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 유승민 23%, 이준석 16.5%, 둘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뿌리를 전부 절단을 냈죠. 그리고 지금 그 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도 반을 갈라서 반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내내 조선일보가 8월 12일에 실은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어디를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을 지지한다가 42.5%,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29.8%, 이런 뉴스도 실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싣고, 그걸 보면 이번에 김무성 씨도 등판하는구나. 김무성 씨 수산업자 사건은 이제 다 끝이 난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걱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김무성 씨도 등판을 하고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바른정당 때처럼 다시 뭉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이준석이 한 말, 역사는 반복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벌써 한참 됐죠. 자유한국당의 말미,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이 바로 저랬다. 참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호남의 꿈을 묻고 반공을 저주하고 대한민국 헌정사, 소위 이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쪽, 그 이전 시대 우리 헌정사를 저렇듯이 난도질을 하고 증오를 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강 정책 이런 거 봤을 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경제질서, 이거 딱 집어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민주화 시대의 자손들이다. 우리 건국 헌법과 정통 보수가 아닌 그 자들이다. 기호 1번, 2번은 다 그거다. 3번, 4번, 그 뒤도 그렇죠. 이걸 아주 잘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보수편이다 하면서 이준석, 윤석열 어느 한쪽에 붙어 서겠습니까? 일단 오늘로서 이준석 지지자 다 나오십시오. 윤석열 지지자 또 나와야 하겠죠. 그거야 뭐 두고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